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철학자는 바로 장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죠. 그가 말하는 정말 파격적인 자유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시간은 기원전 4세기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다리 위에서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바로 장자와 그의 친구 회시인데요. 이 둘이 물속에서 한가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 있었던 거죠. 아주 평범한 풍경 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깊은 철학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친구 해씨가 딱 꼬집어서 묻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물고기가 아니잖나.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건가? 아주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반박하기 힘든 질문이죠. 이 질문이 바로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장자가 물고기들이 정말 즐거워 보인다 하니까 해시가 바로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하고 받아치죠. 그러자 장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자네는 내가 아닌데 내가 모른다는 건 어떻게 아는가? 하고 되묻습니다. 완전 논리의 대결이죠. 해시도 지지 않아요. 나는 자네가 아니니 자네를 모르지만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니 물고기를 모르는 건 확실하잖아. 이렇게요. 여기서 장자의 마지막 한 방이 기가 막힙니다. 자네는 나한테 어떻게 아냐고 물었지 그건 이미 내가 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 이 다리 위에서 느꼈어. 이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장자는 지금 이 순간의 직감, 공감 같은 것들이 딱딱한 논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장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 논리,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당연한 생각에 잠깐만,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에 던지는 거죠.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요, 정말 혼란의 시대였어요. 뭐랄까, 정보는 넘쳐나는데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기 힘든, 어때요? 요즘 우리 세상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사상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바로잡을까 고민할 때 장자는 좀 다른 길을 봤어요.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찾는 길 말이죠. 자, 그럼 장자가 말하는 그 자유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냥 단순히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의 철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자유의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장자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글이 바로 소요유 편인데요. 여기서 그 자유가 아주 거대한 생명체로 비유됩니다. 자, 이제부터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해요. 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상상도 못할 만큼 더 거대한 새로 변신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스케일을 한번 느껴보시죠. 우선 그 크기부터가 상상을 초월해요. 길이가 수천리에 달하는 물고기라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고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의 생각의 틀을 그냥 깨버리는 스케일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물고기가 새로 변신하는데 그 날개를 쫙 펴면 마치 하늘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구름 같았다고 해요. 정말 우리 머릿속으로는 가늠하기 힘든 크기죠. 그리고 이 새가 날아오르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한번 날갯짓을 하니까 무려 9만 리 상공까지 솟구쳐 올라요. 이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제약, 모든 한계를 단숨에 벗어던지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비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땅 근처에서 짹짹거리는 작은 새들은 이 거대한 새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어요. 아니, 우리는 저기 옆 나무까지 가는 것도 벅찬데 쟤는 뭐하러 저렇게 쓸데없이 높이 날아가는 거야 하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가 SNS 보면서 누군가의 큰 꿈이나 도전을 보고 저게 되겠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과 똑같죠. 장자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만의 좁은 세계, 작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 이 거대한 새가 보는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좋아요. 저 거대한 새의 자유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장자의 대답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놀랍게도 그는 쓸모없어져라, 그리고 마음을 텅 비워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유능해져야 하고, 더 생산적이어야 하고,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쓸모없음의 가치를 묻는다?
이건 거의 혁명적인 질문이죠. 장자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안하는 겁니다. 장자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아주 못생기고 막 뒤틀려서 자란 나무가 있어요. 목수가 보더니 에이 저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겠네 하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바로 그 쓸모없음 때문에 그 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아주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유용함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타인의 기준에 쓸모없어지는 순간 진짜 나로 살아갈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자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심재와 좌망인데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핵심은 같아요.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선입견이나 집착 같은 것들을 싹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먼저 심재는요, 글자 그대로 마음의 단식이에요.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 단식을 하듯이 마음도 단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마음 디톡스 정도가 될까요?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온갖 생각, 욕망, 편견 같은 것들을 잠시 멈추고 텅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진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앉아서 잊어버린다는 뜻인데요. 뭘 잊을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내가 가진 직업, 사회적 지위, 내가 아는 지식, 심지어 나 자신이라는 생각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연기하던 역할에서 잠시 로그 아웃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모든 걸 잃고 거대한 자연의 흐름, 즉 도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를 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어놓았던 선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현실과 꿈의 경계, 너와 나의 경계, 그리고 가장 큰 경계인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요.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유명한 나비의 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장자가 꿈을 꿨는데 자신이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게요. 꿈속에서 그는 완벽한 나비였어요. 자기가 원래 장자였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방금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됐던 건가? 아니면 혹시 지금의 나는 사실 나비가 꾸는 꿈속의 장자인가? 이 질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뭐가 진짜 현실이고 뭐가 꿈인지,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과연 확실한 건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대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장자의 태도는요, 한술 더 뜹니다. 더 파격적이에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구들이 위로하러 가봤더니 장자가 슬퍼하기는커녕 물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장자의 대답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거대한 자연의 흐름으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생각한 거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모든 걸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울림을 주는 생각이죠. 죽음마저도 자연의 순리로서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태도 말입니다. 자, 그럼 2000년도 더 된 이 옛날 철학자의 이야기가 번아웃과 무한 경쟁에 지친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장자의 철학은 현대사회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 정말 직접적인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자의 지혜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내 생각, 내 관점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둘째,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오히려 힘을 찾는 겁니다. 셋째,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 무위의 삶을 따르는 거고요. 넷째, 세상에 말하는 쓸모에 집착하지 말고 나만의 쓸모없음 속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심지어 죽음까지도 거스리려 하지 않고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바로 장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물론 장자의 사상을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내면의 자유만 추구하다 보면 사회 문제에 무관심해질 수 있겠죠. 또 모든 관점이 다 상대적이라고 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흐려질 위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살아라는 말이 현대사회에서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의 지혜를 배우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런 비판점들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을 꽉 묶어두고 있는 그 수많은 생각들, 세상의 기준들을 잠시 내려놓으라고요.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저 거대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진정한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장자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